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그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그동안 무시해왔던 그 작은 근육 경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91%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사의학병원의 원장이고 지난 23년 동안 이미 너무 늦은 후에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영양제에 큰 돈을 쓴 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세포 단위에서 굶주리고 있었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68살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마그네슘 영양제를 종교적으로 드셨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였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셨습니다. 300만 원이 넘게 쓰셨더군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그리고 밤에 화장실에 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근육 경련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건가요? 광고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제가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영양제 회사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71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고 마비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먹는 방식으로는 여러분의 몸이 30%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고작 4%입니다. 나머지는요?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 업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처리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싼 형태의 마그네슘을 팔면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겁니다. 단순히 돈 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급성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골다공증,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 400명이 오늘 심장 관련 질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요. 그들 중 85%는 어제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장롱에 있는 쓸모없는 영양제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 결핍은 사이렌과 깜빡이는 불빛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삭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피로, 저기서 작은 경련, 수면 장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쓰러집니다. 혼자서, 그리고 자식들이 발견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진짜 희망 말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환자들이 영양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생애 처음으로
최적의 마그네슘 수치를 달성하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모든 것을 바꾸는 특정 흡수 시간대, 그리고 이미 여러분 부엌에 있는 마그네슘 생체 이용률을 340% 증가시키는 간단한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6,000명이 넘는 환자들에 대한 임상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입니다. 진짜 결과입니다. 실험실 이론이 아닙니다. 마케팅 주장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밤에 근육 경련이 있다면, 눈이 무작위로 떨린다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면, 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영양제에 돈을 쓰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마그네슘 영양제에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의 대사의학센터 원장으로 일해왔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영양제 업계에 대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눈꺼풀을 만져보세요. 떨리나요? 종아리 근육을 눌러보세요. 밤에 쥐가 나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마그네슘에 굶주리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매일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30%도 안 되는 양만 실제로 혈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힘들게 번 돈과 함께 말 그대로 변기로 내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강남에서 오신 박 씨라는 68살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마그네슘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꼬박 2년입니다. 예쁜 라벨이 붙은 프리미엄 제품에 30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수치를 검사해보니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다리 경련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은 손주들을 겁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더니 왜 자신의 몸이 배신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고 계신 마그네슘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약국과 온라인에서 파는 가장 흔한 형태의 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입니다. 왜일까요? 제조하기에 가장 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산화마그네슘 1kg은 그들에게 거의 돈이 안 듭니다. 하지만 예쁘게 포장해서 비싼 가격을 청구합니다. 산화마그네슘의 흡수율은 4%입니다. 고작 4%라고요. 500mg짜리 알약을 먹으면 몸은 겨우 20mg만 흡수합니다. 500을 지불하고 20만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올바른 형태의 마그네슘을 사더라도 실제로 흡수가 잘 되는 글리인산마그네슘이나 스런산마그네슘에 돈을 더 쓰더라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칼슘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편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영양제를 삽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 싸우고 둘 다 지게 됩니다.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이 두 미네랄은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작은 덩어리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 모 환자분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녹차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3년간 지속했습니다. 3년 동안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복용하고 차와 시간을 띄우도록 했더니 단 8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지방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형태의 마그네슘은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부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려면 식이지방이 필요합니다. 물만 마시고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복용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세밀한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분들께 마그네슘을 올리브유 1스푼 또는 견과류 1줌과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혈중 수치 개선의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340% 증가했습니다. 340%라고요. 이건 고급 장비를 사용한 의학 연구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관찰 결과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에 깊게 들으세요. 90%의 분들이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형태가 함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산화 마그네슘 한 병을 집어 드신다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몸은 산화 마그네슘의 0.4%만 흡수합니다. 고작 4%. 500mg짜리 알약을 먹으면 몸은 겨우 20mg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하수구로 갑니다. 저는 20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사실을 힘들게 깨달았습니다. 68세 박모 환자분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오셨습니다. 매일 밤 근육 경련이 있었고 눈꺼풀이 계속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복용해온 3가지 다른 마그네슘 영양제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꼬박 2년이나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형태를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영양제 업계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마그네슘의 흔한 형태는 7가지인데 그중 실제로 몸에 잘 흡수되는 건 단 3가지뿐입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80% 흡수됩니다. 스런산 마그네슘은 75% 흡수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약 60% 흡수됩니다.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건 이 3가지 형태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형태를 구입하더라도 흔한 실수 3가지로 흡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가장 최악입니다.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매일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복합 영양제를 삽니다. 한 알에 2가지 미네랄을 얻으려고요. 하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 싸웁니다. 결국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복용하세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마그네슘을 커피나 차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의 탄닌 성분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모 환자분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했습니다. 5년간 완벽하게 지켰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전에 복용하도록 바꿨더니 단 6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영양제는 음식 없이 복용할 때 더 잘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마그네슘은 제대로 분해되려면 위산이 필요하고 위산 생성은 음식으로 인해 촉발됩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흡수율이 최대 40% 증가합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에게 모든 걸 바꿔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340% 증가시키는 간단한 주방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C입니다. 마그네슘 영양제와 함께 비타민 C 50mg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급상승합니다. 비싼 비타민 C 알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귤 한 개면 필요한 양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귤 하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18개월 동안 제 병원에서 230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들 모두 최소 1년 이상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으로 바꾸고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귤 하나를 추가하고 칼슘과 분리해서 먹은 지 3개월 만에 187명이 생애 처음으로 최적의 혈중 농도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보충제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혼란에서 그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을 변기에 버리게 만드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앞에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철분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삼킬 때 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두 명의 절박한 사람이 하나의 좁은 출입문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출입문이 바로 여러분의 장 흡수 통로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혈류로 들어가기 위해 정확히 같은 운반 통로를 사용합니다. 두 미네랄이 동시에 도착하면 들어가기 위해 격렬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칼슘입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뼈 지원을 위해 칼슘 흡수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그냥 거기 앉아서 막힌 채로 기다리다가 결국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그 비싼 보충제를 변기에 직접 버리고 삼키는 수고를 덜어도 되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재앙을 목격합니다. 환자가 혼란스러워하며 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최 선생님, 저는 6개월 동안 종교적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했습니다. 제 수치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언제 복용하십니까? 그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때로는 어떤 인터넷 기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식사에 칼슘 보충제까지 복용하기도 합니다. 편의가 여러분의 흡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편의가 여러분의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15% 이하입니다. 즉, 칼슘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함께 300mg 마그네슘 알약을 삼키면 실제로 몸이 흡수하는 것은 45mg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비싼 쓰레기가 됩니다. 철분은 더 나쁩니다. 철분은 미네랄의 깡패입니다. 철분이 흡수 통로에 들어가면 마그네슘과 경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몸이 전혀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빈혈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여성들이 아무도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 마그네슘 결핍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철분이 말 그대로 마그네슘에 수갑을 채워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강남에서 온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었고 좋은 품질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경미한 빈혈 때문에 철분을 복용하고 있었고 두 알약을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잠자기 전에, 철분은 점심과 함께 복용하라고요. 2주 만에 그녀의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입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추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미네랄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 두십시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칼슘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에 우유를 마신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십시오. 뼈 건강을 위해 밤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마그네슘을 아침으로 옮기십시오. 6시간 간격이 이상적이지만 4시간만 떨어뜨려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마그네슘과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더 좋은 것은 철분은 한낮에 복용하고 마그네슘은 잠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종합 비타민을 확인하십시오. 찬장으로 가십시오. 라벨을 보십시오. 종합 비타민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상당한 양으로 함께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합 체제는 여러분의 흡수가 아니라 제조업체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종이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미네랄들이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그네슘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매년 수천 달러의 비용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제 병원에서 2,000번 넘게 반복되는 것을 보았고 매번 환자는 제가 혈액검사 결과를 보여줄 때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인은 제가 미네랄 간섭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미네랄을 동시에 삼킬 때 여러분의 몸은 전쟁터가 되고 마그네슘은 항상 이 전쟁에서 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그들은 장벽에 정확히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출입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둘 다 막힙니다. 어느 쪽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칼슘 분자와 마그네슘 분자는 크기와 전하가 충분히 비슷해서 장세포가 그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진화적 프로그래밍 때문에 칼슘 흡수를 우선시합니다. 근육보다 뼈가 칼슘을 더 크게 요구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뒤에 남겨지고 시스템을 통과하고 병이에서 끝납니다. 씻겨 내려갑니다. 돈이 하수구로 빠집니다. 저에게 서울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단 하룻밤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새벽 3시에 종아리 근육을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영양제 복용 방법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유명한 건강식품 매장에서 사온 칼슘 마그네슘 복합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마그네슘이 400mg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운이 좋아야 그 마그네슘의 10% 정도만 흡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알약에 들어있는 칼슘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저녁에 칼슘 섭취로부터 최소 6시간 이상 떨어진 시간에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주 만에 야간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만의 말입니다. 그분은 2년간 고통받으며 매달 비싼 영양제를 구입했지만 해결책은 단순히 복용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유일한 적은 아닙니다. 철분은 더욱 심각합니다. 마그네슘과 동시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그 방해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철분은 장에서 마그네슘과 동일한 운반 단백질에 결합하는데 철분은 깡패와 같습니다. 마그네슘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저는 빈혈 때문에 철분을 복용하고 심장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노년 여성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두 알약을 함께 삼키는 것을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두 영양제를 모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분이 마그네슘을 차단하고 역설적이게도 마그네슘도 철분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두 미네랄 모두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마그네슘 보충제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복용하십시오. 공복에 또는 아주 가벼운 식사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유제품은 안 됩니다. 유제품에는 칼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고기도 안 됩니다. 붉은 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면 아침에 복용하되 마그네슘 복용 최소 8시간 전에 복용하십시오. 철분을 복용한다면 점심시간에 복용하여 칼슘과 마그네슘 모두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이 분리 프로토콜만으로도 실제 마그네슘 흡수율이 200에서 300% 증가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청 검사를 통해 임상 환경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영양제, 다른 시간대. 결과는 극적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미네랄 간섭을 제거하기만 해도 마그네슘 보충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혈중 수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을 함께 섞어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흡수의 과학을 존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모두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가장 중대한 실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 시간대 오류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대사 클리닉을 운영한 23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마그네슘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15%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 중 85%를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은 농도의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때는 소화 시스템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산이 미네랄 흡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그네슘이 아침 식사와 동시에 강한 산성 환경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아침 곡물의 피트산, 우유나 요거트의 칼슘, 그리고 강화 시리얼의 철분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복합체는 장벽이 흡수하기에 너무 큽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소화 시스템을 통과해버립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고통스럽게 굳어져서 비명을 지르며 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성실하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년 내내 말입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청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고 결핍 범위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복용하십니까?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종합 비타민과 칼슘 보충제와 함께 복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공복 상태, 마지막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후입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는 위산 생성이 감소하고 장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며 수면 중 세포 복구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미네랄 섭취 주기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장세포가 마그네슘 운반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으로부터 최소 4시간, 철분으로부터 최소 3시간 떨어져서 복용해야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장내벽에 정확히 동일한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 진입하기 위해 싸우고 세 가지 모두 손해를 봅니다.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씨의 전체 프로토콜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모든 것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녁 9시에 따뜻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야간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최적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영양제, 정확히 동일한 용량을 복용했지만 복용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즉시 이것을 적으십시오. 마그네슘은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복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도 아닙니다. 식사 후 2시간, 그리고 수면 최소 1시간 전입니다. 한 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은 장에 신호를 보내 흡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추가로 40% 더 흡수되게 합니다.
이 복용 시간 방법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돈 값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어제 구매한 마그네슘이 유용한 약이 될지 비싼 소변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매주 보는 가장 심각한 실수입니다. 환자들은 혼란스럽고 좌절하며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영양제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잘못된 시간에 가장 잘못된 음식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만 마그네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흡수 능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위산 수치, 소화 효소 활동, 그리고 그 순간 소화관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침 첫 시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시나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 식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을 섭취합니다. 커피에 넣는 우유, 계란에 들어간 치즈, 곁들이는 요거트, 이 모든 것이 칼슘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벽에서 정확히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같은 운반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몸이 칼슘 흡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칼슘이 이깁니다. 마그네슘은 남겨지고 사용되지 않은 채 장을 통과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심한 다리 경련, 눈떨림, 지속적인 피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해왔다고 하셨습니다. 2년 내내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우유를 넣은 커피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칼슘 섭취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복용 시간을요. 3주 안에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눈떨림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이것이 올바른 복용 시간의 힘입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적이 아닙니다. 철분은 마그네슘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미네랄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폐경기를 지난 여성들이 철분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철분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같은 경쟁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막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쓸모 없어집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학이 아니지만 영양제 회사들은 여러분이 결과를 보지 못할 때 계속 더 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주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그네슘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세요. 이 시간에는 저녁 식사를 소화하면서 위산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어 영양제 분해를 돕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의 칼슘은 이미 소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장의 흡수 경로가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실제로 마그네슘을 붙잡아 사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 흡수를 340% 증가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전에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 하나를 먹거나 생꿀 1티스푼을 넣은 따뜻한 물 반 컵을 드세요. 왜냐고요? 천연 당분이 작은 인슐린 반응을 만듭니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고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대사 연구에서 문서화된 내용입니다. 적절한 복용 시간과 이 간단한 탄수화물 자극의 조합이 흡수율을 완전히 바꿉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마그네슘을 커피, 차, 술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이런 음료들은 타닌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신다면 최소 90분을 기다린 후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부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돈을 낭비하고 있었던 실제 사람들에게 테스트된 실제 세계에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특정 흡수 시간대가 있고 그것을 놓치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대에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마그네슘은 제대로 분해되기 위해 그 산성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흡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규칙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마그네슘을 칼슘이나 철분 영양제와 같은 시간에 복용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미네랄은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세 사람이 한 번에 하나의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뼈를 위해 칼슘을 복용한다면 아침에 드세요. 철분이 필요하면 점심에 드세요.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전에 드세요.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영양제 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용량보다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영양제는 산화 마그네슘을 사용하는데 제조 비용이 몇 푼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산화 마그네슘의 약 4%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작 4%입니다. 100% 값을 내고 4%만 얻는 겁니다. 완전히 돈 낭비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스러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네, 가격이 약간 더 비싸긴 합니다만 실제로 60-7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돈도 덜 들고 실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생체 이용률을 340% 높이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그네슘 영양제 먹기 15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식초에 아세트산이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미네랄 흡수를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거의 돈도 안 드는 간단한 주방 재료입니다. 수년간 마그네슘 결핍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이 한 가지만 추가했더니 8주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 되시는 분인데 각종 마그네슘 영양제에 매달 10만 원 이상 쓰고 계셨습니다.
다리에 쥐가 계속 나고 잠도 못 자고 항상 피곤하셨죠. 혈액검사 결과 3년간 매일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여전히 결핍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30분 전에 그리고 그 15분 전에 사과식초를 드시게 했습니다. 칼슘은 같은 시간에 먹지 않도록 했고요. 6주 만에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영양제 비용도 월 3만 원으로 줄었는데 적게 먹어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새 주무시고 쥐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3단계입니다. 첫째,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스러네이트 마그네슘으로 즉시 바꾸세요. 산화 형태는 버리세요. 둘째, 저녁 식사 30분 전에만 드시고 15분 전에 사과식초를 드세요. 셋째, 칼슘과 철분과는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세요. 또 한 달, 또 1년을 효과 없는 영양제에 낭비하기 전에 이걸 고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당장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 신경 모두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요한 겁니다. 이 정보가 눈을 뜨게 했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쓸모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대로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건강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마그네슘을 드실 건가요? 어떤 형태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초에 박사님의 귀중한 연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잘못된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